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랜 뉴스입니다. 대구시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201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대구시는 미래산업 육성을 통한 장단기 일자리 대책을 균형 있게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5년 우수상, 2016년과 2017년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는 대상을 타면서 4년 연속 수상에 성공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역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대국민 정책 오디션인 2018년 제1회 제안창조 오디션을 개최했습니다. 제1회 제안창조 오디션은 지난 19일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기가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오디션은 도민의 나눔문화 참여 활성화 방안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방안, 신산업, 신기술, 신서비스 분야 규제 및 개선 방안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사전 여론조사와 도민으로 구성된 청중평가단 및 전문가 심사로 우승자가 결정됐고 상위 5개 제안은 경기도 정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제안창조 오디션을 2번 더 개최할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내년에 시범 도입할 전기 시내버스 차종으로 현대자동차의 일렉시티와 이지웰페어가 수입 판매하는 이버스 12를 선정했습니다. 이 버스들은 311번과 급행 1번 노선에 투입돼 올 10월부터 시범 운행할 예정입니다. 대전시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 운행 결과를 분석해 전기버스를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 충전기 설치, 전기버스 출고 및 운행 테스트 등을 통해 일정대로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형 복합재난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대응훈련이 충북 청주에서 처음 실시됐습니다. 충북 소방본부는 지난 20일 충북 학생교육문화원에서 대형 복합재난을 가정해 소방청과 4개 시도가 합동으로 대응하는 국가 단위 대형 복합재난 통합대응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도내에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해 건물이 붕괴되고 유해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등 대형 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는데요. 소방청은 이 같은 훈련을 매년 진행해 대형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오픈 캠퍼스를 엽니다. 오픈 캠퍼스는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대학과 상호협력해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올 하반기부터 직무와 관련된 현장 실습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는데요. 협약을 통해 오픈 캠퍼스에 참여하는 대학은 전북대와 군산대 등 6개 대학입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취업하려는 청년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충청남도가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내포신도시, 당진, 예산, 서산, 아산 일대 반경 20km에 수소에너지 및 자동차 부품 산업 중심의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 포럼을 열고 수소산업 정책 및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충남이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19일 군산 유흥주점 화재 현장을 찾아 현장을 확인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17일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전북 군산시 장미동 화재 현장을 송 지사가 찾았습니다. 현장에서 화재와 인명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다각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를 입은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소방안전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화재로 3명이 숨지고 30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주민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추진해가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장애인 보호 문제 등을 주민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실시되는 건데요. 올해 중점 과제는 온라인 주민 참여 플랫폼과 저출산, 고령화 대응, 장애인 보호, 안전 및 환경 개선, 공동체 지원 등 5개 분야입니다.
서울시가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에 게시할 시민창작시 작품 150편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애송시 50편을 6월 27일부터 7월 11일까지 공모합니다. 작품 응모는 누구나 가능하고 내 손 안의 서울 및 공모전 홈페이지를 방문해 응모 신청서와 시 작품을 작성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게시되는 시민시는 문학평론가와 관련 학계 교수 등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 선정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신규 농업인력을 육성하고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미래 농업을 선도할 청년 귀농인을 육성합니다. 울주군에 거주하고 귀농 및 경력이 5년 이내인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 귀농인이 그 대상인데요. 이 사업을 통해 세대당 500만 원씩 총 20세대를 지원해 자본과 기술이 약한 청년 귀농인이 영동 안정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세종시가 사회적 경제의 회복과 복원을 통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의 사회적 경제와 리질리언스라는 주제로 오늘 제1차 세종협동경제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세종시 소재 소규모 협동조합의 재시작을 돕고 사회적 경제 조직 간 건강한 협동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마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지난 18일 사회적 경제 맞춤형 교육을 개강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2주에 걸쳐 총 4회 과정으로 진행되고 사회적 경제의 주요 개념과 마을 공동체와 공유경제, 도시계생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마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관계자는 수강생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사회적 경제의 지역 활동가로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탄소창업보육센터 증축이 완료돼 벤처 창업기업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총 15억 원을 들여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탄소부품 소재 창업보육센터를 증축했는데요. 18개에 불과했던 창업보육 공간이 29개로 확정돼 꾸준히 제기되어 온 공간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탄소산업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소득과 재산이 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22,000원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과부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건강보험료가 인하되는 지역가입자는 589만 세대입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